지금 두 개의 화성 동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두 개의 동영상은 같은 조건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성 사진 촬영에서 고려해야 될 이론적인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의 화성 사진은 얼마 전에 제가 촬영한 것이고, 왼쪽의 화성 사진은 4년 전에 제가 촬영한 화성의 사진입니다. 차이가 엄청 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성의 충의 위치란 지구와 태양의 반대 방향에 있을 때 영어로는 opposi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충이라고 부릅니다. 즉 태양, 지구,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죠. 따라서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최대한 가까워진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화성, 태양이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를 구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를 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은 4년 전 연천 호르고루 성지에서 화성을 촬영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고요.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집 앞 공터에 나가서 토성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사진은 밤이 어두워졌을 때 화성을 바라보고 있는 망원경의 사진이고요. 화성이 충이었을 때가 1월 16일이고 이 촬영하는 시기는 1월 22일이니까 충이 조금 지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일 때는 화성을 밤새도록 초저녁에 떠서 새벽에 지니까 밤새도록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늘 밤엔 영상에서도 하늘 한번 올렸듯이 관찰해 요즘에는 보시면 화성뿐만 어떨까요? 아니라 화성이 눈으로 볼 오늘 수 있는 지구에 가장 행성들을 가까이 모두 위치해서 하늘에서 관측을 할 200년 수가 만에 있습니다. 가장 크고 밝은 관련 모습을 뉴스를 한번 드러낼 보고 예정입니다. 가실까요? 이번 달에는 화성뿐 아니라 금성과 목성, 토성 등 다른 행성들도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밤을 환히 밝히는 하얀 달 왼쪽 아래 불그스름한 별 하나가 빛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은 2년 2개월 정도마다 지구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길 반복하는데 오늘 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로 다가옵니다. 2년여 만에 그런데 가장 지금 큰 사진은 화성의 화성이 모습을 아니고 관측할 수 태양입니다. 있는 뉴스에도 것입니다. 오류가 있네요. 화성이 가장 밝게 빛나는 건 나흘이 더 지난 오는 16일입니다. 화성은 태양 정반대편에 있을 때 지구에서 가장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찌그러진 타원 궤도 탓에 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1월 밤하늘에서는 화성뿐 아니라 태양계의 다른 주요 행성들도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쪽 하늘을 보면 금성이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내고 바로 옆에서 토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뜨는 동쪽을 보면 목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데 시리우스와 연결해 삼각형을 그리면 붉게 빛나는 화성이 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영상을 만드는 2월 1일에 해당되는 화성, 지구, 태양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충이 지난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과 거의 유사하게 지구와 화성이 근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2020년 10월 달에 있었던 화성 최대 근접대에 해당되는 지구와 화성의 위치입니다. 그때도 충이었는데 거리상으로는 얼마 전 충일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웠었습니다. 관련 뉴스도 한번 볼까요? Hi, Laura. Yeah, tonight is for all you stargazers out there because Mars will be at its biggest and brightest for the next 15 years. Now, normally Mars and Earth rotate around the sun at their own pace, but today they will come into what we call opposition. That means that Earth and Mars will all line up with the sun. Now, when this happens, we are able to see Mars looming large in the sky. And here's what you can expect. You're going to want to look east just above the horizon to be able to see Mars. It will be a solid planet out there, so it won't be blinking like the rest of the stars. And when it does this, you're going to be able to see it shining bright. Now, this is the closest it will be to Earth all the way until 2035, so you want to check it out. Otherwise, you'll have to wait about 15 years for it to look quite as big. Now, even though it's going to be shining bright in the sky, it will still be over 39 million miles away. But be sure to get out there and check it out. All you will need is the naked eye to be able to see it. 지구와 행성 간의 운동에 있어서는 회합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회합축이라는 것은 처음 위치에서 다음 그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화성의 경우 충에서 다음 충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화성의 회합주기는 780일인데 이것은 대략
2년 2개월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층은 약 2년 2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구와 화성 모두 타원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층이라고 해서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데 최대로 가까워졌던 때가 과거 2020년이고 앞으로는 2035년에 또 한 번 최대 근접하는 거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같은 층이더라도 화성의 크기가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지요. 즉,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2020년에 연천 호르구로 성지에 가서 화성을 촬영할 때 영상을 첨부합니다. 그때에도 화성 최대 근접이라고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화성을 촬영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만일 이날 흐렸다면은 이런 자료는 남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놀랐던 느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납니다. 제가 화성을 여러 차례 촬영했지만 이렇게 화성의 표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하늘은 처음이라고 생각했고 하늘뿐만 아니라 화성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촬영한 화성의 동영상을 하나 골라서 네지스 닥스로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처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지스 닥스를 이용해서 행성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차례 영상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다는 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진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자료의 원본을 그대로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촬영했을 때 원본 자료를 이미지를 처리한다고 해서 삭제하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성 동영상 촬영을 여러 차례 했지만 동영상을 이미지 처리하고 동영상의 용량이 많기 때문에 삭제해서 없애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경우 그 당시에 원래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전체 사진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크고 행성 동영상 파일 용량이 되게 크거든요. 크더라도 그것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지스탁스라는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 발음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촬영한 전체 사진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레지스탁스라는 프로그램은 가장 오래됐고 사용자의 저변이 가장 넓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성 촬영에서 레지스탁스를 사용 안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체 사진 촬영해서 결과물을 만들 때 이것을 포토샵으로 조작을 하거나 좀 더 이쁘게 모양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전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사진은 예술 작품이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자료를 담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른 덧칠을 하거나 다른 이미지 변형을 가할 경우에는 그 전체 사진은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체 사진이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전체 사진을 왜곡시키거나 다른 덧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미지 처리가 끝났네요. 완성된 화성을 보니까 2000년도에 처리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역시 이미지 처리 기술도 많이 늘었네요. 전체 사진의 성패는 밤하늘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행성 사진은 그렇지 않네요. 행성 사진은 밤하늘보다는 행성과 지구와의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5년도 1월 충일 때 촬영한 화성의 사진입니다. 화성의 크기가 작고 볼품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충일 때 촬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충이 아니면 이보다 더 작게 나왔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충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행성을 촬영하는데 행성과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행성이 지구와 가까워졌을 때 촬영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성은 다른 요소보다도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미리 컴퓨터 성도 같은 것을 통해서 행성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때가 언제인지 물론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행성 촬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미국 나사에서 촬영한 화성 시리즈 사진에 제가 촬영한 화성을 끼워 넣어 봤습니다. 어떤지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느껴지시는지요? 이런 것을 보면 그날 하늘이 얼마나 좋았고 촬영 순간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대략적이라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멋진 영상을 얻게 해준 화성 충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요즘도 화성이 지구와 가까운 충에 해당되니까 촬영하거나 관측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